안녕하세요. 연휴 후에 또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그죠? 이틀 일하고 다시 쉬게 돼서, 연휴 전후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사실 그 피해자의 수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그것도 2022년 한 11월까지라고 했을 때, 한, 해지자 수 빼고 그 해지자 수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풀로 이전을 하신 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107만 명 대비, 어, 한 15만 명 정도를 빼고 나면은 약 87만 명, 87만 명 정도 되나요? 82만 명 되나요? 어, 산수가 잘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숫자가 그 정도 뭐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그 87만 명 또는 8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실제로 어, 피해 상태를 어떻게 보고서 지금까지 어, 뭐 스스로 뭔가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개인별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어, 피해를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한 80만 명 뭐 이상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커뮤니티 풀에 가신 분들도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쪽에 다시 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더 사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 숫자는 그만큼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피해 사실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에 어떠한 액션이, 뭐, 조치가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봤을 때, 저는 사실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극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가 두 개가 남아 있지요. 그 두 개의 한쪽은, 그러니까 뭐, 고발자 수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보소자도 이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된다, 2000명이 된다. 이거는 80만 명에 비해서는 정말 극소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고소나 고발에 참여를 한 그거는, 어, 외형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사실은 뭐 장사방이라고 또 엄청 떠들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다른 코인 소개하고 뭐 그런 방도 있어요. 근데 그런 쪽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그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지만 초창기에는 우리를 그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겨냥한 그런 뭐 내용들의 글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네들이 지금은 뭐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KOK 피해자라고 하는 이 피해자들의 단체가 뭐 한쪽은 뭐 정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손 치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냐. 떠돌아다니는 루머가 아닌 증거 또는 기록물을 기반을 한, 그리고 그 증거 기록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출처가 얼만큼 명확하냐. 그러면은 그 출처는 또 어디냐. 이 문제를 발생을 시킨 그 출처가 분명해야지만이 미래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뭐, 안타깝게도 정보를 입수를 하고 정보를 그런 문제점의 기록물들을 보고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각 단체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게 진행을 해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 단체는 언론 플레이와 시위를 위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법적인 조치는 취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대부분은 이미 제출을 한 증거 자료 정도에서 뭐 수사관들이 제대로 그 문제 사실을 확인을 시켜달라. 확인을 해서 뭐 송치를 하고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재판에 가서 그렇게 해결을 보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서 이 내용의 이 문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는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표현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의 자기 스스로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정말 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한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달라요. 저는 당연히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 저희 가족도 있고 제가 소개한 분들도 있고 지금 저를 보고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제 자신의 그 손실을 뭐 만회를 하기 위한 그 손실을 그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저한테는 있는 거지요. 근데 다른 이 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뭐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서 월급을 받는 수사기관, 이런 쪽에서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 게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1년 새에 4번의 수사관이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는 업무 인수 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주로 서류로 이루어지고 서류를 넘기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요약을 해서 말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업무 인수 인계잖아요. 기록물 다 주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수사관에 따라 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매번 제가 또 해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그게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그건 절대로 또 아니죠. 사람이 한 번 듣고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한 사람만큼 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그 녹을 먹는 사람이고 그 녹봉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피해자들도 다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낸 그걸 가지고서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조차도 이 귀를 제대로 열고서 그 다음에 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못한 거지요. 그러면 피해자들 쪽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자고요. 피해자들 속에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법조계의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의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공인회계사, 뭐, 공인중개사는 뭐, 일반적이라고 보고, 공인회계사.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하는 사람은,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개인 하나의 그 손실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사실 있냐라고 따졌을 때, 뭐, 저는 경찰, 치안관 출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와 같이 뭐 그 업무 전폐 하다시피 하면서 이 일에 빠졌다는 그 표현보다는 이 일에 그 집중을 해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는 그 카톡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서 어떤 분들이 뭐 정보를 개인적으로 좀 출처가 불분명한 거 저는 무조건 하고 여기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도 저는 그거는 그냥 보지 않아요. 그런데 루머성으로 들리는 정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듣고서 그 정황을 가지고서 유추는 해요. 제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이 됐을 거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참조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그 많은 정보들, 심지어는 전 재단 이사장부터 해가지고, 재단 관련되는 사람들, 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내용에다가 공지사항, 언론 기사 내용, 뭐, 유튜브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수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쪽,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봤지만은,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지만은, 귀담아 듣는 정도가, 심지어는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100% 이해를 좀 하고 내용을 거기에 맞게 기사화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전화 통화 또는 뭐 자료 믿게 보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사를 올리거나 하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내용이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만 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움을 왜 청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서주면은 훨씬 인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내용 전달을 함에 있어가지고, 무게감이 일단은 좀 커지겠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다. 뭐, 그, 오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의원, 이렇다 손 치더라도, 그 전에 그런, 그, 유대 관계가 있던 그런, 뭐,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쉽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유의 사람들은 사실 이게 없어도 먹고 산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근데 그런 중에도 여기에 얼굴은 못 내놓겠지만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소위 말해서 말로만. 근데 그 말로만이라는 게 그렇게 커넥션을 시켜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말로만 한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확실한 일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제가 늘 뒤에서 응원합니다. 뭘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해보고 겨우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만나는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들어도 그 듣고서 뭔가를 해결을 해주겠다는 의지 자체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무직이죠. 무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만났다. 손 치더라도 상대가 여기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아, 저 사람들이 얼만큼 힘들까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니들은,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니들은 내가 투표할 때 너들한테 인사 한번 하면은, 그리고 안면이 있으니까 내 하나 찍어주겠지.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을 때는 마다치는 않아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한 10분,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저는 1시간 내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1시간 내에 못해요. 가장 키포인트를 가지고서 뭔가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국감에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문제점만 딱 가지고서 질문을 했을 때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가져야 되고 자료를 그만큼은 가지고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대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썸머리, 요약해 달라. 요약해 주세요. 일반적인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어떠한 그뭐 홍보를 위한 그런 거는 썸머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제품의 전체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제품의 그 기술력이 하이텍인지 어떤지를 노멀한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복잡다단하게 뭔가 기본 지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 일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일반적인 그 전통 사업 이런 것과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은행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를 제가 그런 것들도 다 그 PPT로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른다는 게 안 된다는 거를 이해를 시키는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그거를 한쪽의 주장만을 가지고서 그냥 뭐 빨리 끝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뒷돈을 받아 처먹은 건지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더 깊숙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어떠한 또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제 머리를 또 떠나지를 않아요. 왜?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왜? 내가 피해자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올 동안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했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관심 없는 만큼 그렇게 그 차별화되는 이런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받아가는 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 게 뭐 제가 어, 제 수사에 대한 진술 날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국감이 진행이 되면은 그 국감에서 저희께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99% 정도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희 내용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대로라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발 조치,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겠다는, 도움을 받겠다는 정치권에 그것도 국감에서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 국감에서 다루어지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또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만큼의 뭐, 그, 그러니까 이제 알림에 있어서 우리의 심정, 피해자의 심정,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그 피해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취재진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달이 일단은 되는 거고, 끝나고 나서 다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더 좋은 거고, 그때는 랜덤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표현을 못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것. 그게 거기에서 그것도 기사로 다룰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 국감 질의를 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사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언론사들한테 뿌린다고 했을 때는 그게 메이저급 정도의, 그리고 중 메이저급의, 그런, 언론 기사에다가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받아서 소규모의 언론사들이, 뭐, 인터넷, 언론사든, 뭐, 이런 쪽에서도 그거를 인용을 해서 또 기사화하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결국에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수사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거래소의 가격으로 모든 것들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래소의 가격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저희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우리의 자산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입출금 내역서의 개수, 그건 어마어마한 가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실체, 그 다음에 잔존량,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찾는 거에 저는 제1순위로 두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에서 그걸 다뤄주고, 언론사에서 다뤄주고,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공정성을 떠날 수가 없겠죠. 그 정도가 되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그, 국가 원수, 대통령의 이 입김보다도 국민이 들여다보고, 그러면 거기에 뭐 경찰서장, 서울시경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뭐 그런 보고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하나의 그, 전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K&J 뭐 이런 어 또는 Y 뭐 법무법인 이런데 나선다고 해도 그게 저는 그런 변호인이 와도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제일 찾고 싶은 게 스테이킹 지갑이지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이 누가 알고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전 재단 이사장 모르고 토마스 프레이 모를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스테이킹 절차 설명한 내용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스테이킹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그런데 그 스테이킹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거를 해결을 하면 돼요. 그것만 찾아내면은 저놈들 풀어주든 뭐 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이 가든 저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은 잔존량이 너무 적고 너무나 많이 해쳐먹었으면 그만큼의 벌은 받아야죠. 그런데 그 잔존량이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그 정도의 금액만 있어도 우리가 이 8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모든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나은 상태의 개혁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어제도 어떤 그 단체에 김뽕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리는 내용을 보면 개혁회가 죽었다는 식의 표현이에요.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줌에서 누구나 보는 상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공개된 뭐 얼굴 내놔놓고 이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부분을 이미 죽었고 안 된다는 것, 못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의 논리적인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듣고 싶다 이거죠. 입이라고 내뱉는 게 다 말이 아니고요. 손으로 쓴다고 해서 다 그게 제대로 된 글도 아니고요. 결국에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상식적인 기반이 없는 그런 내용의 주장은 하면 안 되지요. 더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온다고 찌끄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냐. 모두를 죽이는 지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지한테 좋을 게 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피해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싸움에 도움을 좀 주고자 한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뭐 이런 노력을 분명히 투자를 해 보시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의견 또는 정보를 쉐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나서서 해라. 카톡에서, 단톡에서 글 몇 개 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글 몇 개 올리는 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릿속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글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또 저를 또 뭐 그쪽 부류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서도 고소를 한 사람들과 저를 자꾸 엮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어? 실질적으로 네. 모두에게 도움이 응? 될 만한,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정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루머성 뭐 정보 이런 게 아니고 출처가 명확한 그런 기록물들을 가지고서 조인을 하든 뭐 이거를 이쪽에서 이용을 하든 저쪽에서 이용을 하든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타 단체라고 자꾸 언급을 뭐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해하는 그 자체를 저는 이제 그 몇 가지를 가지고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게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에요.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제 영상 뭐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1시간짜리다. 그런데 3분 듣고서 들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제출을 한 그런 증거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근데 어마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올 개수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교환이 아니고 쉐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은 자료를 그 사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나눠야 되느냐.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제가 오늘 그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제가 집행부라고 뭐 이렇게 가칭 명명을 하면서 이 고발 조치 시작 때 그때쯤 결성이 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게 동일한 상태라고 하면은 집행부임이라는 게 그다음에 조직의 리더격으로서 합의를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맹탕 몰라. 어떤 사람은 조금 알아. 조금. 근데 한 사람은 많이 알아. 그래서 합의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합의를 하는 게 이 그 놓여진 이 그 문제가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5명이 여기에 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는 아니다. 다른 쪽은 전부 다 좋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 여기 비동의.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관뒀던 거예요. 처음과 달라졌고, 구심점을 사실은 저를 기준으로 모였던 결성이 됐던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는 일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결별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손실 회복, 그다음에 피해 회복, 그다음에 정상화를 가기 위한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개인별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그 루머성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 가지고는 이런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쓸데없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뭔가를 증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거나 그 자체가 결국에 뭐냐 피해자들을 향하는 그 창이다. 그 말들이 또는 파설이다. 결국에 피해자가 피해자를 죽이기 위한 칼과 창과 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에서는 제발 입 좀 다물러 주시라.
욕설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무조건 하고 하여튼 간에 어, 고소는 무조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시라 이거예요. 욕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로의 소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장을 했고 상대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주장에 대한 것을 또 반박을 하고 내 주장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 뭐 소통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근거 없는 특히 뭐 그런 말은 정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이해가 돼요. 1시간짜리를 3분 들어보고 이해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과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하자는 그런 제의조차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다 오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리고 몇몇이 거기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떠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이냐 근거 없이 그냥 어디에서 좀 주워 들었는 이야기, 뭐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부분의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그 단톡방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한 530, 540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3분 보고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는 왜 이게 살 수가 없고 정상화를 못 가고 이거는 끝났다라고 하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은 제가 해드릴 거고 그런데 그것도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정치권과 언론과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베스트 웨이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입 좀 다물고 있다가 그 내용을 그게 진행이 좀 잘 돼서 근데 제가 오늘도 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상대방을 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의 내용을 자꾸 반박을 하고 예, 제가 어, 그 의견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많다라고 하면 많고 적다라고 하면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 한 천여 명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 그것도 민사까지 갖는 사람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할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그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숫자는 많으니까 단톡방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그래도 천여 명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10명, 20명, 100명? 100명은 될 수가 없고요. 10명에서 뭐 20명 그 사이, 뭐 10명 미만이기도 하고 맨날 하는 사람들만, 욕지거리 많이 하는 사람들만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바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라도 뭐 저희와 뜻을 같이 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듣고서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팩트 체크를 해보시라. 늘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기반이 없는 뭐 기록물로서 눈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그 기반의 논리 또는 주장,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제비의 그 말들을 내뱉어 가지고 그냥 좀 일을 하겠다는 사람 기분 또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것까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콧받들이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결과적으로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거는 이러네 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보기 꼴보기관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어제 또 뭐 그런 이야기를 슬쩍 했는데, 저한테 발언권을 준다. 그거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떻고 저떻고, 뭐 피해를 보고 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 좋은 기회 때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언을 그렇게 하도록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하고 지금 미팅만 해도 한 6번 정도 했고 통화로 따지면 더 많지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 들어봤을 거고 그러니까 그 발언권을 거꾸로 제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피해자인 저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보는 쪽으로, 그, 뭐, 어떻게 보면 구도라고 할까요? 거기에 넣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일의 진척도를 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가 되고 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에 분명히 그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거예요. 제가 어제 확인을 좀 하면서 스테이킹 지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저는 신을 합니다. 그 추적기, 이게 뭐, 비트코인 그 어드레스 룩값이라든가 또는 이드스캔 그런 걸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비트코인은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정말 그 쪼개진 지갑 수가 많을 것 같다. 하나로, 하나로 해가지고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거를, 그런 이력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절차를 보시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어, 그 프로그래밍이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지, 그 개발을 한 사람이, 개발을 한 업체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조작을 해놨을지, 결국에는 그놈들이 안 내놓으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국가에서 허가를 한 쪽에서 해야죠. 애플리케이션인데. 인넷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적어도 10월까지만 좀 다물러 주시라. 그리고 어떠한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특히 언론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면은 제 저한테 연락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결만 주시라.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피해를 봐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도 되지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그런 상황, 그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내가 얼만큼의 금전적 또는 금융적 피해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는 소개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 피해자들이 그 소개를 받은 사람, 그런 피해자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내용을, 뭐 말씀하시는 것이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실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스스로가 정말 대단히 많은 노력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출처가 명확한 그런 증거 기록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물렀으면 좋겠다. 그냥 소개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보고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일반인이지만은 저는 2년 넘게 개월수 따지면은 2년 한 2, 3개월 정도 흘렀네요. 이 일만 집중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어, 문제점을 파악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근거 있는 명확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호소하는 내용 잘 이해하시고 뭐 일반인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깊이, 뭐 타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사실은 상종을 할 것도 못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뭐 어떻게 보면은 공개 토론하자. 저는 그 뭐 전세계 팔성 운영사 이전에 뭐 정상가리 장사방 뭐 다 공개 토론하자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뭐 전산학 박사 출신의 공무원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공개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또 숨어버렸잖아요. 바쁘다고. 그 다른 쪽은 무시하는 게 최고다. 뭐 그거잖아요. 왜? 이 기록 기반, 증거 기반, 출처가 명확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 뭐 그런 거,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테이킹 이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이 안 돼서,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가장 쉽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뭐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고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